자, 하겠습니다.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책에는 59쪽에 지장간. 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아실 테니까 그렇고, 지장간이란, 요 책에 잠깐 보시면, 지장간이란 해놨지요. 지지 12개의 지지의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요 안에 안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간이라는 게 있고, 천간 10개가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지지 1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지지 글자들 속에 천간의 글자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안 나타나지 않은 게. 요걸 갖다가 지장간이라 한다.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 그걸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요 인이라는 글자의 본래 지 하늘의 글자는 뭐였습니까? 아시죠? 예? 그렇지, 오행은 목이죠. 근데 양의 목이잖아. 그럼 천간에 자기의 글자는 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을이죠. 그 다음에 화는 병, 정, 무기는 토이죠, 토. 토인데 무기는 양의 토와 양과 음으로서, 진토는 양토니까 무토죠. 미토는 음토니까 기토가 되고, 자기 천간의 글자들로 보면. 그 다음에 요 신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경금이죠. 경금이 하늘로 올라가면 양금이 되고, 유라는 글자는 신금이 되죠. 그 다음에 술은 또다시 양금이 되고, 양토가 되죠. 무토가 되고, 해는 임수가 되고, 자는 개수가 되죠. 임계 끝나고, 축은 또 기토니까, 음토니까 기토가 되고. 그래서 여기 토에서는 진과 술이 양의 토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미와 축은 음의 토이다. 이렇게 이제 천간의 글자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 초반에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래의 글자. 자, 지지에서는 지지의 글자들이 각자의 일들이, 자기 일들이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죠?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겠죠. 하나는 생지. 생지는 뭐라 하면 역마라 했죠. 역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역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왕지. 가장 왕한 기운.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 또는 삼합의 가장 왕한 기운. 요거는 뭐라 하면 끌어당김의 힘이 있다. 도화라고요. 도화살 이런 거죠. 역마살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고지, 고지라고 하는 고지. 요거는 뭡니까? 창고, 고지. 요거는 신살로는 화개살. 그럼 요 고라 하는 거는 창고에 집어넣다라는 거거든요. 창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고는 안에 분명히 뭔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지의 12글자들 중에는 생지라는 것들이 있고, 왕지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글자들이 있고, 고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글자들이 있다. 그것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생지는 뭐였습니까?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그죠?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각 인.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은 사. 그 다음 가을은 신. 그 다음에 겨울은 해. 야들이 인사신해. 야들의 글자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역마성을 가진 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딱히 11신살로 역마가 아니라 야들 글자만 2개, 3개 혹은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가 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은 역마의 성정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지는, 여기서 왕지는 지지에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각각의 성정들을 하는 역할들을 따로 갖고 있지만 야들을 뭘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운동성이, 방합의 운동성과 삼합의 운동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삼합의 운동성의 생지거든요. 그러면
야가 무엇의 생지냐는 거죠. 그럼 삼합의 왕제가 되겠죠. 인, 오, 술이 돼. 고지는 이제 여기가 생, 왕, 고라는 거죠. 여기서 생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화이지 않습니까? 화, 순수한 화. 그죠? 요 화가 언제부터 생기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들어지나. 인에서 만들어진다. 요 화는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요 속에. 여기 방합의 목국을 걸으면서 화의 정점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화의 정점으로 가다. 그래서 화가 생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와서 여기 다시 창고로 들어가다. 요게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요게. 늘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글자는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금으로 가기 위함이죠. 사는 사유 축에서 마무리하고 고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은 수로 가죠. 자진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해는 토 기운이죠. 목으로 가면서 해묘민데 야들의 도화라 했습니다. 왕지. 이 왕지가 지오행이 왔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왕성해지고 이 에너지의 시작은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지, 생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금이 내한테는 재물이라, 예를 들어서 재물의 운이라, 금이. 그죠? 그러면 이 재물이 언제부터 서서히 운이 들어오노, 언제부터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운이 발동하노, 이 말입니다. 그럼 재물이는 여기가 유잖아요, 도화. 여기면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느낍니까? 아니다는 얘기다. 이 앞에서, 여기서부터 느껴. 사유축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오묘유, 이 해당되는 글자들이 재물의 기운이라 하면, 아주 길성의 재물의 기운이라 하면, 나한테도 용신급에 해당되는 글자다 하면, 이걸 언제부터 써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써야 돼요. 이때부터 서서히 계속 오라면 여기서부터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느꼈다면 어떻습니까? 인호술에서 여기서는 아주 화기가 강하니까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적극성을 띠겠죠. 그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금을 사려고 해. 부동산을 사려고 해.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 화가 거기라면 나한테 여기서부터 사서 던져놔야지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이건데 이때는 모르죠. 목기만 생각하는 목기가 내한테 중중하니까 목의 기운이 그런 환경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면은 여기서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이 화기가 왕성해지니까 이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어떻다 느끼죠. 그러면 그때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럼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꼭지점이다. 그럼 어디 하행성 탑니다.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요 사이클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지지의 현실적 환경은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항상 좋다, 항상 그래서 이 주자, 가래, 개사구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잘 나가더라도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다. 우도 그렇잖아요. 사업하실 때 선생님들 보시면 계속 잘 벌 수도 있잖아요. 잘 벌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드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운동성에. 그래서 생지는 생지의 것이고, 그죠? 생지는 무엇의 생지? 다 삼합의 왕지의 생지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고지는, 자, 그러면 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목의 운동, 해묘미 목의 운동성으로 보면, 이 목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죠? 여기서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겨서 이 에너지가 왕성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 왕, 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생지는 역마성을 띠고 있고 왕지는 도화를 띠고 있다. 도화라는 생지의 역마는 뛰어다닌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도화는 뭡니까? 도화는 끌어들이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보고 내가 끌어당기고 뭐 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보고 주변에서 그냥 도와주고 도화로 온 거예요. 오가 있다면 이 주변에서 오화를 돕기 위함이거든요. 오화의 에너지를 밀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합의 끌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토들은, 이게 다 토잖아요. 토들은 무언가에 마무리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마무리하다. 그죠? 무언가. 근데 그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잠깐 내용을 보면 생지는, 인사신의 생지는 지장간에 각각 2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공부 좀 하시는 선생님들은 세계인데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뭐냐면 생지는, 인사신에는 여기 인이란 글자와, 그죠? 요 인이란 글자와 사라는 글자와 신이란 글자와 요 해라는 글자 다 생지잖아요. 그 생지 지장간에 어떻게 갖고 있나는 거죠. 근데 지장간에 갖고 있는 거 보면 여기의 기운과 여기 전월에서 넘어오는 기운, 여기의 기운과 이 전월에서 넘어오는 여기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 중기라고 하는 중기 앞에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본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책에 뭐 여기는 뭐 아니다, 여기란다,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장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장간의 생지는 조금 전에 각각 2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두 개의 오행이 뭐하면, 생지는 역마를 말하다, 앞으로 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갖고 있냐면, 한 계절 앞에 초입에 있는 하늘이 지장간이니까, 지장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천간의 글자, 그게 병화죠. 병화라는 에너지를, 요거는 겉으로 보는 거는 인이잖아요. 인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요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 글자가 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요거 있다. 또 뭐 있겠습니까? 지 본래의 거. 관목이 있겠죠, 관목.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의 이제 오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보면은 3개의 오행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가 많아요, 그거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넘어온 거, 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넘어온 에너지. 그거는 뭐냐면, 여기는 축토지만, 축토는 음토예요, 하늘에. 그런데 넘어오서는 다 양의 토로 쓰인다 해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병갑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무병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아예 책에 빼버렸습니다. 무라는 에너지는 없다. 그럼 여기가 없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넘은 여기가 없나는 거죠. 여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그 기운은 있으나 야들은 역마의 성정 때문에 어떻다, 뒤를 안 돌아봅니다. 앞으로만 뛴다. 역마 말궁디 이렇게 하면 때리면 야가 뒤로 뛰겠습니까? 앞으로 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인사신의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요 역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무토로 하거든요. 무토. 그래서 인사신의 생지에는 전부 무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무토가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잘못된 논리입니다. 역이라 하면 그대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역이라면 여기서 그대로 여기 기토라, 여기 축토는 기토인데 기토가 그대로 넘어야 되는데 여기 넘어와서는 양으로 쓰인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논리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토가 넘어가, 또 여기서는 이 기토예요. 기토에 넘어가는데 여기 또 무토가 있다는 거예요. 생지 4개는 전부 다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월율 분야도에만 있다. 월율 책이 있습니다. 월율 분야도에만 있지 지장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서 검증이 되나 하면, 우리 이제 그 중급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은 알지만은, 월지를 놓고 격을 따질 때, 격에는 이 토에 무토가 올라온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격으로 안 보거든요. 그게 뭐가 하면 바로
기운은 있으나 쓰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운은 있다, 좋다. 여기에 기운은 있다. 그러나 쓰임은 역마성으로 쓰이니까 이거는 여기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책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뭐 있는데 안 쓰이지나 없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뺐는데 뭐 있다고 일을 하셔도 좋고 또 뭐 없다 하셔도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지들은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늘지 앞에 있는 것과 그죠? 한 계절 앞에 초입의 천간의 글자와 그죠? 그다음에 자기 본래의 천간의 글자. 지장간은 어떻게 쓰여주냐면 항시 자 요거 하고 올래니까 요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라는 글자는 그 보이지 않는 지장간에 무슨 글자를 갖고 있겠습니까? 역마니까 한 계절 앞에 그죠? 한 계절 앞에 여기잖아요. 신 입추가 있는 거기 여기에 해당되는 천간의 글자 경 그죠? 경금이 있고 또 뭡니까? 지 본래 있고 병이 있다는.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은 또 무죠. 그럼 무, 경, 병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경금과 병화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장간이란 원래 요 글자가 왔어요. 요 글자가 오면 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야들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들을 쓰려고. 나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화예요. 사화지만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화지만은 그 속에 이러한 에너지를 내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누구한테든지 8개의 명의 작용을 합니다.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야가 또 다른 글자들끼리 지지에는 그죠? 또는 천간에 야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힘을 합세해서 그 오행으로 또 지지에 다른 글자들도 지지에는 다 전부 다 하늘의 글자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다 숨어져 있잖아. 숨어 있는데 야가 딱 보면은 저기 뭐 숨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도 저 지장간을 배우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놈을 내한테 마음에 드는 놈을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같은 그게 이제 숨겨져 있지만은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쓰다. 그럼 명리학을 배우면 그게 글과 학문인 인성이 될지 또 문서를 말하게 될지 또는 명예를 말하게 될지 그죠? 그런 걸 말하다. 그래서 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장간에 숨어 있는 원리가 이러하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원리나 공식이 정해졌죠. 그러면 신금에는 여기 신금에는 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 계절 앞에 겨울 입동이 있는 요 해수에 천간의 글자 그리고 임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 본래 있고 경금이잖아요. 경금이 있고 임경 그죠? 또 허수 있으나 마나한 거는 무임경이나 또는 임경이 있다라고 만들어질 원리가 지장간을 이해하셔야 한 해든 뭐 대운이든 간에 풀이가 됩니다. 풀이가 돼요. 지장간이 만약에 이 속에 지장간이 있다라면 화계에 해당되는 야들은 야 속에 가지고 있는 오행은 최하 3개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화계라 똑똑하다라는 거죠.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야는 순수하게 자기 오행들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화, 또 고집이 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건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어디로 튀어가기 위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에 맞는 지장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수는 그러면 당연히 해수는 한 계절 앞에 여는 겨울이니까 입동은 겨울이니까 입춘이 있는 인달의 하늘의 기운과 그리고 갑과 자기 본래 있고 임수가 있더라. 그게 해가 딱 오면 아 야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사가 딱 있으면 아 야들을 데리고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생지의 지장간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요 그림만 그려 놓으면 지장간에 써넣으라 하면 다 써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왕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왕지의 공식이 있는 거죠. 그 공식은 뭐가 하면 여기서 여기라 하는 것이 참 여기서 온 기운과 여기가 요거는 뭡니까? 간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거와 야가 역마 같으면 앞으로 또 뛰어갈 긴데 이건 도화예요. 그래 순수하게 지오행의 음양의 것만 갖고 다른 오행을 안 갖고 있다. 역마는 다른 오행도 갖고 있잖아, 같이. 지오행은 다른 오행 갖고 있지만 야들은 도화의 글자들은 나무 오행 걸 안 갖고 순수하게 자기 오행의 것만 갖고 있다.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 목이니까 양의 음양의 것을 다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화는 오화요. 오화의 도화는 당연히 화의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병화와 정화, 그죠? 유금의 도화는 유금의 가장 이 도화는 뭐게 당연히 지금이니까 경신금을 다 갖고 있다. 음양의 것을 자기 오행의 것만 갖고 있다는 거죠. 자수는 순수한 수니까 도화 수니까 자기 지오행의 그 음양 임수와 개수를 갖고 있더라. 그 도화는 어쨌든 간에 남의 오행은 안 가 있다. 순수한 자기 오행만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들의 도화들은 상당히 고집이 세다.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고지예요, 고지. 창고에 해당하는 고지. 이 고지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지장간에 있는 것들 보면, 여기도 작용하고, 중기도 작용하고, 본기도 있다는 거죠. 그 여기는 뭐겠습니까? 진의 여기는, 당연히 여기 전달이니까 을목이죠. 을목을 갖고 있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는, 직전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 직전 계절의 왕한 기운의 하늘의 글자. 그래서 개수도 있고, 개수도 감춰 넣었죠. 곳이니까 감춰 넣고, 또 그 다음에 지본기, 직거. 양의 토니까 무토죠. 그죠? 무토도 있고. 그래서 을, 개, 무라는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 그래 야는 고지라 했으니까 무의 고지였습니까? 수의 고지, 수의 순수한 수기가 가장 강한 천간의 글자의 창고다 이 말입니다. 야는 그러면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신에서 발생된 수가 신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더 만들어져 갖고 자수에서 가장 왕성하게 에너지를 뽐내고 활동하다가 점점 하강해서 진토에 와서 창고에 가도 마무리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의 것들은 화계가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와 그죠? 그 다음에 한 계절 직전 한 계절에 가장 왕한 에너지 글자와 그 다음에 자기 본래 거 이렇게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미토로 나보요. 미는 뭐 당연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란 정화와 그죠? 그 다음에 지나오는 한 계절에 가장 왕성한 에너지 묘죠. 여기 묘의 하늘의 글자 을목과 자기 본래의 거 정관의 기토 정을기라는 세계 오행을 미토 속에서 갖고 있다 그랬고 요 만들어지는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런 네모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서 합도 나오고 충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술토는 여기 넘어온 거는 뭡니까? 신금이잖아. 신금과 또 한 계절 직전 계절의 강한 기운 정화와
지 본래 거 무토 신정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축도 마찬가지. 축은 여기에 천간의 글자인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계절의 왕한 기운, 가을의 왕한 기운, 유금의 천간의 글자는 신금이고, 그죠? 그 다음 직근은 기토니까 개신기라는 세계 오행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 중기 봉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중기 봉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운의 작용력도 여기 중기 봉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장간하고 맥락이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월율 분야도라고 했잖아요. 여기 중기 봉기라는 이 여기 중기 봉기라는 한 달을 음력으로 말하는 30일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생지는 요 생지와 왕지와 고지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요 작용하는 날을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여기가 7일 작용하고, 중기가 7일 작용하고, 본기가 생지의 것들은 다 자기 본래 거는 이칠이 14, 30일 같은 나머지 16일이죠. 이렇게 77, 16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왕지는 여기 중기 갈 거 없이 10일, 20일 작용하고 한 달을 나눈 거예요. 고지는 여기가 9일 작용하고, 중기가 3일 작용하고, 나머지 12니까 18일을 자기 본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월율 분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난 달에, 그죠? 태어난 달에 예를 들어서 생지라면 30일 중에 며칠 날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냥 자, 생지는 인사신해가 생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이란 글자, 인달에 태어났다. 인달은 2월, 원래 같으면 2월 3일 입춘이 지나야 인달이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절기 초입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기준했을 때, 여기 30일 기준하면 다음 달 2월 4일이나 뭐 되겠죠. 3월 4일이나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걸 30일로 나누어서 7일, 7일, 나머지 16, 요래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월 3일에서 7일을 더하면 2월 10일까지죠. 2월 10일 전에 태어나면서 여기에 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일에서 또 7일이니까 17일까지는 중기의 기운, 요때 태어나면 중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내 봉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월요일 한 달을 나누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장간이란, 만약에 이걸 지장간과 똑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장간이라면은 뭐 천간에 투간이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장간은 요거와 다른 맥락으로, 자, 인 속에 병갑이가 있으면은 이 병갑이가 감춰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야기하는데, 월요일 분야들을 지장간으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놔둬도, 그죠? 지장간은 몰라도 알기만 하면 돼. 그냥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무토라고 해서 무토가 한 7일 쓰고, 지대로 넘어갔고, 그럼 병화가 한 7일 쓰이고, 나머지 후반부터는 이제 지껏 쓴다 이거잖아요. 지장간은 그게 아닙니다. 지장간은 지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천간에, 요 위에 천간에 있는 글자들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또는 운에서 오는 글자들과의 반응, 작용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 쓰여지는 거거든요. 진술충미는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지장간에 문을 여니까. 내가 창고에 있는 문을 열어야 끄집어내서 사용될 거 아니냐요. 그것들이 화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계라 해도 월요일 분화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지면 9, 3, 18로 자동으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책에는 제가 9318 여기 중기 봉기감 이래 돼 있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을 요거는 거의 90% 이상 90% 이상이 거의 같습니다. 같으나 지장간하고 쓰임은 원료 분야도 하고의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은 그냥 말 그대로 요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 명에 있는 글자들과 또 아니면 운에서 아까 살을 말씀드렸지만 살아하면 이 병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가오니까 내 명에 있는 글자들과 관계에서 이게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는 거예요. 요거 사화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이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이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원률 분야도하고는 다르다. 그죠?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지장간에 갖고 있는 것들은 비슷하나 쓰임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지장간은 만들어지는 걸 정리하자면 만들어지는 원리는 생지는 뭐였습니까? 한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 한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의 하늘의 글자, 그죠? 천간의 글자와 자기 본래 글자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게 공식이다, 생지는. 그다음에 왕지는 말할 것도 없이 왕지의 고집에 의해서 다른 오행은 안 갖고 있다. 자기 본래의 오행만 갖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창고에 해당되는 고지는 당연히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시기가 어느 것에서 어느 오행이 만들어졌으면서 해서 왕하게 갔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은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항상 마무리된 시점을 말하다. 그래서 창고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세 개의 오행을 다 갖고 있다. 그죠? 만들어지더라. 요런 순서에 입각해서, 그죠? 요런 맥락에 입각해서 지장간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지장간의 쓰임은 다른 글자들과의 우리 뭐 상생상극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저 했는 게 합형 충파예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쓰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쓰여지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장간이 한다. 근데 원률 분야도라는 것은 지장간하고는 이제 다른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지장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 오화가 병기전이거든요, 여기는. 예. 아, 예. 병기전이거든요. 예. 그건 예. 병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 오화는 병기전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화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기적 여기는 이제 병화가 당연히 여기는 자 화토 동법 12호선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화 속에는 무토가 있고 그죠? 여기 오 속에는 기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12운성을 하면 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화 속에서 만약에 지지의 이 오화에서 기토가 천간에 떴어. 천간에 뜨면은 거기 이제 이 기토가 하나의 격으로 인정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토들은 애매합니다. 그런 격으로는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있구나라는 정도면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우리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은 생지는 생지의 특징이 있다. 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지는 왕지의 성정, 고는 고지의 성정. 이것만 아셔도 한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떻겠다. 역마에 해당되는 인연의 범띠가 그죠? 요 사달에 여름 초입에 태어나고 뭐 이런 벌써 인사 역마가 글자가 두 개가 해당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시기에는 벌써 역마성이 상당히 짙다라는 거예요. 연노을에 역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객지 나갑니다. 역마 지살이거든. 특히 12운성의 지살에 놓이면은 거의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그래 거의 한 80% 이상은 띠가 역마에 해당되면 그죠? 그 띠가 역마 인사신에 이 역마에 해당되면 일찍 고향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역마예요.
그다음에 월에 있으면은 월도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뜰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봤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성정은 뭡니까? 굉장히 뭔가를 발생시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뭔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라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정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야, 친구 오늘 밥 한 그릇 하자. 내 밥 먹으러 살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이 에너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도하니까 전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전화 오면 반가워하긴 하는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화를 느껴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들의 에너지 성정상 그런 거예요. 안 하지. 하면 반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막 하는 거죠. 그 전화 잘 안 한다 싶으면 내가 이 글자가 한 2개 있나 한번 생각해 찾아볼 수 있어. 그러면 그다음 고지들은 고지는 뭡니까? 다 과거를 다 집어 연 거예요. 과거를 집어 엮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 말보따리를 대화를 통해서 딱 열어보면 야, 니는 초등학교 때 네 옆짝이 누구였고 니 뭐 몇 번째 줄에 앉았고 뭐 옛날 거 세세하게 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똑똑해요. 마이가 있잖아. 속에 문을 열어놓은 마이가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잠재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화개는 똑똑하다. 그래서 그런 요것만 봐도 단편적이지만 그런 성정들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들의 글자들은 화개는 또 종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살이를 하는데 실제 보면 이제 어느 게 종교살인지 요 하다 보면 또 다릅니다. 하다 보면 이 종교로 하는 것도 이 천라지방살에 의해서 이제 종교살이를 하는데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배우면 요 4개가 2개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2개 있으면은 이거 종교살이다 하고 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이 조금 틀립니다. 나중에 그 기회 되면 제가 12신사를 할 때 제가 따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쨌든 종교살이라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조금. 네.